네,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서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항소 포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받고 있었던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통일교 청탁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일부 무죄, 일부 유죄입니다.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된 것은 통일교로부터의 청탁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보니까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된 형량도 많이 줄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도 변호사시니까요. 이 오늘 재판 결과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렇게 무죄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고 다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정도의 중형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해설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15년 구형이면 210개월을 구형한 거잖아요. 그런데 1년 8개월이면 20개월입니다. 네. 구형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1심 완패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에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민중기 네. 특검 본인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자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마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패한 특검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무죄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무죄 부분이 나왔냐고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서 공동 정범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공동 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확정된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을 보면은 전주들 중에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심에서 방조범으로 그 예비적 공소 사실이 추가되면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죄 부분에서 지금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백 그리고 김건희 씨가 수수를 부정해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모두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청탁과의 관련성도 있었다고 봐서 알선수재 유죄를 선고를 하고 몰수 및 추징까지 선고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가 스스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지 먼저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특검이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먼저 유죄 부분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무죄가 선고된 이유, 지금 특검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허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요. 가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죄로 선고가 됐지만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하나는 실제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유죄로 선고가 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1심 재판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에 급급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던데요. 장현주 부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사실 뭐 1년 8개월이라는 사실 그 검찰의 15년 구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저런 재판장이 꾸짖는 이야기들은 사실 좀 공허하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은 논리가 정말 치밀하게 공소 제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들여다볼 내용들이 있고 또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특히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던 혐의 중에 하나는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일부만 유죄가 된 것인데 알선수재라는 혐의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을 알선하고 받는 그 대가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알선수재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선이라는 부분도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가관계 부분까지도 함께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부 무죄가 된 이게 샤넬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의례적으로 또는 뭐 축하, 뭐 대통령이 당선된 뭐 축하 인사차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알선이라든지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넬백 하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 다음은 샤넬백 하나와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서만큼은 알선도 입증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대가관계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알선 수재로 유죄가 나오고 또 1년 8개월이라는 형이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일단 특검에서는 항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연 항소심에 가서 지금 무죄로 나온 부분들을 뒤집을 만한 어떤 치밀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몇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를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고 제2의 김학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정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취도 등장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접했었는데 왜 무죄가 난 건가요, 조홍천 의원님? 불리할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예.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입증이 되어야 유죄가 되는 거죠. 좀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건 뭐 로마법서부터 그건 계속 내려오는 그 원칙인데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입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은 시세 조종 세력이 각자 역할을 분담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시세 조종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게 알려준 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블랙펄에서 블록딜로 매각하는데 네. 김건희 씨가 막 항의를 했나 봐요. 내 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이게 공모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또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예.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은 함께 시세 조종에 사용했던 계좌들이 한 20개쯤 되나 봐요. 네. 거기서 나온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김건희 씨 것만 그 계좌만 가지고 정산을 했다.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다른 공범들 대법원 확정 판결도 그 방조로 네. 다 유죄 확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건 방조 혐의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방조로는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에서 방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주장을 안 했다. 특검이 주장하지 않았다. 예, 불고불리죠. 그러면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해서 만약에 공모가 인정이 안 되면은 예비적으로 방조로라도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들어갔다면 보통 검사라면 그렇게 하나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공범들이 당연한 걸 민중기 특검이 안 한 거네요. 대법원에서 방조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재판장이 직권으로 이거 방조는 뭐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툭 던지면 아차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특검으로서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혔잖아요. 그럼 항소심에서는 그 방조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뭐 공소장 변경을 한다든지 그걸 좀 쟁점화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 특검으로서는 오늘 판결문을 분석해 볼 겁니다. 뭐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방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비적으로도 지금 공소장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심 판결에서는 다뤄주지조차 못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항소심에 가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방조 혐의까지도 뭐 예비적으로 되었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특히 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지시도 없었고 뭐 계약서도 없었고 뭐 이런 취지로 정치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를 뭐 그 1심 재판부에서 나왔던 그 논리를 깰 만한 다른 법리들을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고요. 1심 재판이 사실상 대부분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항소심에 가서도 다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형국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판결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관련 혐의에 대해 치밀한 논리를 짠 후에 항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의뢰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재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혐의들이 더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남은 형사 재판들이 더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다음 달 3일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또 매각 매직 의혹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이 잡히진 않았는데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욱 특보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은 재판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유죄가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재판부를 좀 비판을 하시던데 재판부의 판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조금 허술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걸까요? 일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죠. 근데 다만 매우 아쉬운 판결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오늘 지금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왜 방조 혐의를 넣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중기 특검에서 예비적인 그 보완책을 갖지 않았던 것들, 이런 부분들은 실책이지만 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잘라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특히 아까 이 통일교회 금품 수수 관련해서 처음 4월 달에 받은 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 받은 것, 두 번째 받은 것, 그다음에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런 예. 것들은 포괄일제로 적용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나 좀 원칙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다음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 부부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실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예. 형량의 경중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치장에만 급급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등장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재판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